오늘은 1989년에 제작된 철람 1탄과 1992년에 제작된 철람 2탄을 이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탄은 사이버펑크 호러 SF의 명작 중의 하나라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든 싫든 상식으로라도 알아둬야 할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재패니메이션의 세계적인 전설인 아키라에 대한 오마주로 만든 영화입니다. 아키라에서 생체기계 신 혹은 괴물로 변하던 테츠오를 실사 영화로 표현한 저예산 독립영화이지요. 그래서 영어 제목도 테츠오입니다. 테츠오.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영화가 제가 저번 시간에 리뷰했었던 데런 아로노브스키 감독의 파이였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위에 뜨는 카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작품이 매트릭스였으니까 아키라, 철람, 파이, 매트릭스로 이어지는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더욱 재미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스토리의 정반 합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누구나 꿈속의 이야기 전개는 논리적이지 못하듯이 이 영화의 스토리텔링 또한 악몽을 영화한 것과 같아서 이야기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저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 와 같은 의문은 접고 보셔야 합니다. 원작 자체가 R등급이었지만 과도하게 폭력적이거나 에로틱한 장면들은 최대한 커트하거나 블러링 처리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수준으로 편집했습니다. 하지만 취향에 따라서는 별 장면도 아닌데 그냥 분위기만으로도 무섭거나 역겨운 느낌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작전이상. (2탄은) 1탄보다 줄거리도 정리되고 촬영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작품 자체의 에너지와 독창성이 줄어들었죠. 일종의 소포머 징크스입니다. 8살 이전의 기억이 전무한 남자 타구치는 입양되어서 자라났습니다. 여기서는 타니구치란 극중 이름이 있지만 1탄과 같은 배우이므로 그냥 1탄과 동일하게 타구치로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타구치는 가끔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 자신의 기억인지 그저 상상일 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타구치는 아내 카나와 어린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쇼핑을 하던 그들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을 납치하더니 타구치에게 이상한 것을 주사합니다. 그들을 쫓아 건물 옥상에 다다른 타구치. 극도의 분노와 함께 몸이 이상하게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팔이 총이 되고 극단적 분노와 함께 총이 발사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죽은 것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자들은 악마처럼 비웃더니 사라집니다. 이곳은 정체불명의 남자들의 본부. 그들은 인간의 몸을 기계로 만드는 실험 중인 사람들로서 격렬한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치에게 놓은 주사는 기계화 촉진제였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의 기계화를 연구하는 미친 과학자는 타구치의 잠재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타구치를 생포해서 궁극의 전투 머신으로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기계화된 인간들의 보스는 시냐, 1탄에서 중2병 대사를 하던 즈카모토 시냐 감독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기는 맨날 보스나 조종자 역할이고 상대 배우는 늘 개고생을 하게 연출하는 멋진 변태 감독입니다. 아무튼 시냐의 목표는 모든 것들의 파괴였습니다.
그는 미친 과학자를 죽이고 기계화 촉진제를 모든 부하들에게 주사합니다. 그리고 타구치의 뇌 속의 이미지를 본 시냐는 놀랍니다. 그도 아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시냐는 타구치가 너무 강력하자 그를 제거하려 하지만 기계화가 촉진된 타구치의 분노의 응어리는 이제 몸 전체에서 총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미 타구치는 그들이 상대할 레벨이 아니었습니다. 시냐는 타구치를 유인하기 위해 카나를 납치하고 타구치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1편보다 기술적으로 좀 더 정밀해진 스탑모션 특수효과가 대단한 박진감을 선사합니다. 타구치는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냐. 타구치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기계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타구치와 시냐의 결투. 결국 시냐는 머리만 남게 됩니다. 시냐는 타구치의 머리와 싱크를 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과거를 타구치에게 보여줍니다. 타구치의 아버지는 생체 무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들을 강철 인간으로 개조하고 있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은 타구치는 갑자기 몸에서 총이 나와 아버지를 죽입니다. 어니ちゃんは破壊を美しいと感じた。そのことが怖くて記憶をなくしたんだ。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타구치. 자신은 부모를 죽이고 이제 동생도 죽인 것입니다. 마침내 타구치는 그곳에 있던 부하 모두를 흡수하여 강철기계의 신이 되고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스타차일드처럼 새로 태어나는 기계 태아가 울부짖을 때 타구치는 세상을 파괴하러 갑니다. 다 죽어버려. 나를 키웠던 놈들 모두 다 녹슬게 해주겠다. 마침내 도시는 그들에 의해 폐허가 되지만 타구치의 가족만큼은 온전합니다.
아니, 실제로는 가족이 와해되고 도시는 존속되었을까요? 타구치의 망상 속의 세상에선 어느 것이 실제인지 모를 일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영화 철람은 재패니메이션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제작자로, 그리고 토르 라그나로크와 조조 래빗을 연출한 타이카 와이티티가 감독으로 투입되어 실사 영화로 제작 준비 중인 재패니메이션의 세계적인 전설 아키라의 오마주 영화입니다. 아키라에서 생체 기계의 괴물로 변하던 테츠오를 실사 영화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 제목도 테츠오입니다.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영화가 제가 저번 시간에 리뷰했었던 데런 아로노브스키 감독의 파이였고, 그 파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작품이 매트릭스였으니까 아키라, 철람, 파이, 매트릭스로 이어지는 흐름은 재밌습니다. 사실 매트릭스란 요리는 아키라, 고스트 인 더 쉘, 철람, 파이 등등의 주로 일본산 재료를 잘 섞으면 나오는 그런 요리입니다. 새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게 만든 요리였죠. 그리고 매트릭스에 나오던 기계들의 세상은 신야가 타구치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세상입니다. 소심한 회사원이었다가 관점에 따라서 이 세상을 구원하거나 혹은 파괴하는 타구치는 결국 또 다른 네오이고 또 다른 맥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것은 역시 누가 봐도 타나토스, 즉 자기를 파괴하고 생명이 없는 무기물로 환원하려는 죽음의 본능이죠. 에로스와 타나토스, 즉 삶의 욕구와 죽음의 욕구의 대립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징을 캐치하는 건 쉽지만 왜? 라는 질문이 더욱 중요하겠죠. 이 영화가 나왔던 1980년대 일본은 버블 경제의 최고조였던 시기였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 중에 53개가 일본 기업이었고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흔히 이 시절에 코카콜라 광고로 대변되는 당시의 일본은 첨단의 지상 낙원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쁘고 잘생기고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라고 해서 일본인들 중에 실패자, 낙오자는 없었을까요? 성공만을 위해 달리는 비정한 기계 생명체 같은 강철 도시의 그림자 뒤편에서 경쟁에서 뒤처져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는 컴플렉스 덩어리의 인간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타구치이고 신야인 것입니다. 다 죽어버리라는 식의 그들의 왜곡된 분노가 강자만이 살아남고 도태되면 버려지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는 빈약하더라도 상상으로나마 강철의 남근으로 변모하여 초월적인 강자가 되어 세상을 관통해버리겠다는 외침이자 실은 못 살겠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외치는 비명인 것입니다. 사이버펑크 호러 SF의 명작이었던 철람의 모티브는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전설의 명작인 비디오드롬이지요. 감독 자신도 나는 크로넨버그의 제자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에로틱 장면 때문에 줄거리 소개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장면, 즉 자동차 사고를 낸 뒤에 정사를 나누는 타구치와 애인의 이미지는 4년 후엔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의 크래쉬에서도 활용되었으니까 그로써 치카모토 신야는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제자이자 동지가 된 셈이죠.
이 영화에 나온 신체 변이를 통한 킬링머신이 되는 설정은 그렇게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플라이와 비디오드롬에서 시작되어서 철람에서 강화된 뒤로 정말 수많은 영화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손이건 발이건 가슴이건 어디서건 분노의 총은 발사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철람이란 영화가 그저 조악한 흑백 영상에 그다지 신선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이 작품 이후로 수많은 작품들에서 그 이미지가 활용되었기 때문일 뿐, 제가 철람을 처음 봤던 1993년도에는 정말 기절할 만큼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철람과 같은 변형 기담의 원류는 어쩌면 카프카의 변신에서부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적인 세계 속에 유폐된 수시민의 저항을 상징하는 카프카의 문체는 철람의 영상 이미지와도 맞닿아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 영화에서 신야 감독은 감독, 각본, 촬영, 편집, 미술, 조명, 연기까지 1인 7역을 다했습니다. 그의 영화에 매료되었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헐리우드판 철람 제작을 제안했었지만 츠카모토 신야 감독은 제작비 3,400억과 미국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내용을 제안해서 성사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역시 멋지게 미친 변태 감독입니다. 참고로 츠카모토 신야 감독은 연기자로서도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리뷰했었던 마틴 스콜세지의 사일런스란 작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역할을 연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 보자, 시간이 지금 앞으로는 10분 남짓의 리뷰만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거 잘못하면 20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황급하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광고 시청이라는 시청료를 잊지 마시고, 리뷰가 나빴다면 그랬다면 여태까지 보실 리도 없으므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다시 뵙길 바라면서 작자 미상이었습니다.